매일 찾는 놀이터에서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가 개미굴에서 개미를 보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저는 개미를 보려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용암에 빠지는 느낌이었어. 용암에요?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집 앞 놀이터에서 뜻밖의 화상을 당한 겁니다. 아니, 놀이터에서 누가 도대체 그런 거죠? 모든 건 정우에게 다가온 한 아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엎드려 있는 정우의 등 뒤에서 어떤 동작을 취하는 아이. 그 이후 정우는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아이고. 저희 아이 친구 아빠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다 아이가 다쳤다고 그러길래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넘어졌거나 뭐 뼈가 부러진 거를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화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화상이에요? 놀이터에서 어떻게 화상이에요? 제가 너무 놀랐죠. 아,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내가 막 울실에 와봤더니 등이 다 기었어요 지금. 당시 아이가 저렇게 비명을 많이 질렀다고 합니다. 이거 좀 보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친구 어머니도 지금 내려오신대요. 아, 지금 친구가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긴데요. 현장에 먼저 도착한 건 물을 부은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엄마인데요. 저도 상황을 들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아니 몰라요. 저도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물을 달라고 그래서 예. 쏟아진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허리 쪽에. 1분 1초가 급박했던 상황. 정우 엄마는 놀이터에 도착하기 전 119 신고부터 했습니다. 신고가 8시 43분에 났거든요. 뜨거운 물을 부었다 누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번이 들어왔거든요. 동시에. 경찰 쪽으로도 들어왔고요. 저희 쪽에서는 한 3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서 신고를 했나 봐요. 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은 정우. 아이고. 화상 부위가 넓어 사고 당일 바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야, 화상이 정말 심한데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뜨거워서 막 발버둥 치면서 이런 모습, 그러고 너무 아파서 앉아 있는데 물을 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한테. 물 한 번도 부어주지 않았고요. 119 전화해서 왜 빨리 안 오냐고 난리 쳐야 될 거고 단 한 번도 그러지 되게 태연하게 남의 일인 것 마냥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아이가 괴로워하는데도 보고만 있었던 현준이 엄마. 정우 엄마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우를 옆에 두고 황당한 말들이 들려왔답니다. 엎드려 있으니까 이게 엎어진 거지 애들이. 그래서 진 거지. 이게 친건 아니거든요. 제가 놓친 거 아니라잖아요. 어머니가 놓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세요. 이거를 보세요. 부으면 내 손이 뜨겁죠. 그거 부을 수가 없죠. 진실은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자리를 이동하던 그때 현준이가 정우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몇 초간 멈춰선 다음 뜨거운 물을 붓고 달아난 겁니다. 아이. 그 아이 CCTV는 물이 튀거나 그랬으면 애가 놀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왼손으로 페트병을 잡고 오른손으로 착착착 돌리고 꽉 이렇게 부었어요. 붓고 도망을 갔어요. 용암에 빠지는 느낌이었어. 갑자기 봤는데 그렇게 해서 놀랐어요. 저 등에 괴물이 칼로 저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어디가 싫어? 친구.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등에 화상 입어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샤워기를 가장 온수 뜨거운 쪽으로 해서 몸에 제가 댔어요. 뜨거운 거예요. 근데 샤워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이 물도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우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만났을 때
원래 많이 친해가지고 자주 만나던 거였어요. 그냥 아는 사이요. 3번밖에 안 만났어. 둘은 3년 전 학원에서 처음 만났고 최근 현준이가 같은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날 또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대요. 함께 노는 것도 잠시 현준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똥침을 하고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가 또 했어요. 아이고 참. 정우가 싫은 내색을 하자 현준이는 그네로 뛰어갑니다. 이게 뜨거운 물을 붓기 전의 상황인가 봐요. 사고가 일어나기 1분 전 이때만 해도 현준이 손에는 뜨거운 물이 없었습니다. 물은 어디서 난 걸까요? 뜨거운 물을 개미한테 부은 게 생각나서 물을 가져오기로 했을 때 현준이가 누가 갖고 올 거냐고 했는데 제가 갖고 올 거라고 했어요. 아. 그 다음에 가지고 왔을 때 현준이가 달라고 해서 그래서 뜨거우니까 위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준이가 정우한테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고 발생 1분 30초 전 흙을 파던 현준이가 친구에게 건넨 건 500ml짜리 페트병이었습니다. 맞네요, 이 페트병. 그럼 친구가 물을 떠오기로 하고 본인은 그네를 아, 그런 하고 모양이었던 있었던 거네요. 놀이터에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헬스장. 친구는 이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온수의 온도는 80도 정도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저렇게 뜨거우면 다 되죠, 사실은. 아이가 홀로 참아내야 했던 아픔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실제 음성인 거네요. 아유. 매일 아침 치료실로 들어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의 속도 타들어갔습니다. 아유. 사고 다음 날 우연히 집 근처에서 본 현준이 엄마.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는 반응에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딱 보자마자 놀랬어요. 그냥 그 엄마가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어요. 찾아올 줄 알았어요. 아니 사과나 병문안이 없었던 거예요? 사고 발생 이튿날 현준 엄마가 보내온 장문의 문자 한 통. 그토록 기다리던 연락이었습니다. 그 초상집처럼 울면서 일상생활도 못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분이 진정성이 없다 느낀 게 저는 벌써 봤잖아요. 그 엄마가 일상생활도 다 잘하고 있고 웃으면서 다 잘 지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엄마는 문자로 그렇게 자기가 힘들고 저를 생각해주는 척 말을 하면 그렇게 믿어줄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정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엄마는 학교에서 당황스러운 연락을 받게 됩니다. 무슨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정우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 접수됐다는 것. 네. 학폭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받아요. 우리 아이가 뛰어갔대요. 화상 입은 아이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달려가서 욕을 하면서 얼굴, 가슴, 머리, 다리 모든 곳을 때렸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제가 그 말을 전화로 들을 때 그냥 눈물이 엄청 너무너무 눈물이 났고 믿을 수가 없었죠. 아, 참, 진짜. 실제 현준이 측 신고 내용에는 정우가 욕을 하며 달려와 자신을 6대 정도 때렸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조금 열어두고 뜨거워서 놓치고 그때 제가 무릎이랑 손에 좀 튀어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던지고 달려갔는데 그때 갑자기 정우가 소리 지르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때 정우가 절 때렸어요. 정우에게 물을 붓고 사라졌던 현준이 잠시 후 다시 정우에게 돌아옵니다. 몸부림을 치던 정우는 현준이의 왼팔을 한 차례 때리고 주저앉습니다. 아, 이걸 폭력으로 본 폭력인가요? 거예요? 아픔이나 사고의 경중을 논한다면 다친 정우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아이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 학교 폭력의 기준이 과연 뭘까? 우리 아이도 다치고 아프다는데 왜 이렇게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 아이가 다시 다가오면 당연히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라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도 그런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는 없고 뭐 밀치는 행위나 또는 방어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거를 굳이 해서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거를 막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 아이는 소중하고 남의 아이는 전혀 관심 밖에 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준이 부모가 생각하는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며칠을 기다려 힘들게 만났습니다. 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요. 그래도 흔쾌히 문을 열어주네요.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솔직히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나온 건데. 네.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과연 무슨 말씀을 할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 와주셨고. 네, 저희는 동영상을 그 다음날 봤고요, 경찰서에서. 그때 2번 딱 봤어요. 어머님 입장에서 한 번 보고 아이 입장에서 얘기를 봤는데, 아이가 난 물이 손에 튀어서 뜨거워서 떨어뜨렸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을 대변해줬고, 만약에 일부러 했다면 호기심이나 장난이었을 확률이 높고, 저희가 오래 키웠잖아요. 얘가 성인처럼 정말 아기를 갖고 있다면 본인이 아마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갖고 와서 아마 이렇게 들이부었겠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오히려 두 눈을 의심했던 건 정우 부모의 대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놀랬던 건 학폭을 넣었다는 얘기에 놀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폭의 정의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떤 왕따, 사회적 이슈들을 좀 학폭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들끼리 모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걸 학폭을 넣었다 그랬으니까 좀 놀란 거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좀 다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게 학폭이면 이것도 학폭이 맞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은 잘못했지만 인정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 아이는 이렇게 주장한 거고, 왜냐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리기도 하고.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로 정우 부모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차 가해는 이걸 사고를 당한 거고, 2차 가해는 이제 부모가 전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그런 건데, 거의 한 달 이상은 저도 계속 잠을 못 자고, 또 여기 진짜 막 자해를 했어요. 저도 스스로 막 여기 이렇게 가슴을 막 치면서 자해를 하면서 여기 손바닥만한 멍이 지금 생기기도 했었는데. 사고가 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잘 아물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이네요. 야 빠르자. 잠깐만 거의 다 치료했어. 약 바르자고 하는데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씩씩하네요, 정말. 아이가 참 씩씩해요. 예. 지금 등 상태는 어떨까요? 3살은 돋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흉이 좀 많이 남았죠. 조금만 참자. 약을 2가지를 바르는데 하루에 3번 이렇게 약을 바르고, 처음에 그냥 아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너무 아파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아이가 그냥 엎드려서 처음에 생활했던 거, 그게 가장 마음 아팠고, 부모로서 그래도 저는 저희 아이가 얼굴이나 성기가 아니라서 본인이 볼 수 없고 이 상처를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나은 건가 이런 생각도 했고. 가장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됐던 건 친구들의 편지였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네요. 아유, 친구들의 귀여운 응원에 정우도 힘이 많이 났겠어요. 하지만 사건의 앙금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와야죠. 오지 않았어요. 어느 병원인지 알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가해자 엄마라면 만나주지 않아도 찾아오고 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고 제가 전화 2번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스토킹 신고했다고 말하고 다니고, 가해 부모 측은 피해 부모가 자신들을 스토킹으로 신고해 사과 연락을 못했다고 주변에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엄마가 나를 스토킹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스토킹 신고를 왜 하냐,
내가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나갈 수도 없고 무슨 상황이냐 지금 이게. 오히려 와주길 바라셨잖아요.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그 문자거든요. 현준이 부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이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연락하지 마시라고. 문자나 전화도 하지 마시라고. 다음에 제가 분명히 경고했으니까 한 번만 더 연락하시거나 그러면 스토킹으로 우리가 연행할 수밖에 없다. 아, 진짜요? 처벌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말의 무게감 같은 거 있잖아. 아, 이 어머니 정말 화나셨구나. 내가 가까이 가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통상적으로 학폭이든 저희 사건 당사자들한테는 피해자측한테 뭐 접근이나 연락 일체 좀 주의하라는 식의 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피해자 어떤 보호나 서로 감정 격해지는 거를 중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권유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연락을 수월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거면은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라는 공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정우는 입원한 지 15일 만에 어렵게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지금 퇴원했어요. 엄마,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았구나. 너무 행복해. 병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무슨 영화처럼 갑자기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가해자랑 가해자 엄마를. 우연히. 그런데 그 여자가 저보고 첫 마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또 이렇게 보내. 다른 사람 일인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가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제 여기 등을 딱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뒤돌아보고 왜 나를 때리냐고, 나를 왜 치냐고 소리 질렀죠.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봤죠. 한창 실랑이가 이어질 때 한 남자가 정우와 엄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현준이 아빠였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경찰서에서 신고하셨잖아요. 야, 이거 바꿔자라고 그러네, 진짜. 얼마나 소리 지르고 너 왜 그러냐고 막 얼마나 그랬어요? 모욕감을 줬어? 기다려요. 애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그거 없는데요? 아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면 그렇게 방치해요, 그 사이에, 그날도? 그거 없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가 만만하래? 아주머니 언니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디서 소리를 지르세요? 그냥 괜찮아요. 물 부었잖아요. 애들끼리 놀다 다친 건 따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일이죠. 이분 현장에 체포하라 그래요, 이분. 네, 이 아이한테 그걸 야, 지금 아이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른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황. 지금 가장 힘든 건 정우입니다. 지난달부터 정우는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번 일로 아이가 충격을 많이 받았겠네요. 아이 심리 상태는 기본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도 괜찮고 또래 관계도 괜찮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의 그 부모님들에 대한 분노가 많이 있구나. 이런 분노 감정들을 그냥 쌓고 있으면 이게 얘는 이제 트라우마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해서 계속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기억들이 해소 안 돼서 성장하면서까지도 계속 이제 그 의미를 주죠. 등에 상처가 낫기도 전에 또 다른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한편 현준이 부모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이 사람이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안면 뭐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왔잖아요. 지금 그럼 저희들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미안했고요. 표현 방법이 서툴렀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때도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해요. 그리고 아이가 부었냐 안 부었냐는 그건 논외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 쪽 사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문자나 뭐 이런 거는 미안하다라고 했지만은 그날 그 태어난 날 마주친 날 보면은 뭐 자기 남편이 엄청난 포옹과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하고 있을 때 본인은 거기서 말리기는커녕 같이 막 애들끼리 놀다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갑자기 돌변하면서 막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사과의 진정성 자체가 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돼요.